심장 건강에 이상을 알리는 신호인가, 운동 부족으로 난 결과인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숨이 차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일 것 같은데요. 운동 중에 느껴지는 숨찬 증상은 어쩌면 당연하겠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중에도 숨이 차다는 건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예, 많이 있으시죠. 예. 가만히 있는데 숨 차신 분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번이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예. 2번이 이제 잘 아시는 기관지 해소나 천식이 있는 경우인데 오늘 심장 얘기를 해보면 심장으로 가만히 있는데 숨이 찼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일종의 자동차 엔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 막 수축을 해가지고 피를 온몸에 그 120의 혈압으로 보내야 되는데 수축력이 떨어지거나 확장력이 떨어지면은 피가 제대로 안 도니까 이제 어지럽기도 하고 숨도 차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점검을 좀 받아야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숨이 차시면 심장이든 기관지 원인이든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기관지 같은 경우는 천식이 있어도 뭐 사실은 우리가 해소했다 그러지만 그걸로 금방 쓰러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시거든요. 근데 심장은 가만히 있는데 숨이 찰 정도시면은 바로 의식을 잃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흔히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심장 전문의한테 빨리 가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숨이 차다는 건 숨쉬기가 좀 힘들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들이 금방 답답하다고도 표현을 하고. 답답하다.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냥 선생님 숨 차요. 이 말이 제일 많고 그냥 뻐근하다고 그러는 분, 되게 답답하다 그러는 분. 예. 그리고 되게 보면 좀 숨을 몰아쉬세요. 몰아쉬고 화장실만 가려고 그래도 뭘 붙잡고 가시게 되고. 예. 하시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젊은 분들도 올 수는 있어요. 젊은 분이 이렇게까지 오면 그거는 정말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큰 혈관이 막혀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심장 건강을 확인해야 하는 증상 중 하나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장 그러면 되게 흉통만 생각해요. 가슴 아픈 거.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심장 증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흉통과 더불어 같이 오는 게 숨찬 증상인데 흉통이 없어도 처음부터 숨만 찬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특히 이 어르신들 중에서 여자분 할머니들이 더 혈관이 막혀도 흉통이 별로 없는데 가슴 답답하다고 이렇게 참다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젊거나 나이 드셔서나 숨찬 거는 이건 상당히 급한 상황이세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 나왔지만은 내가 계단 올라가거나 빨리 뛰었을 때 숨찬 거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운동이나 계단 시에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새는 왜 자꾸 한 3, 4층만 가도 숨이 차지? 예. 그것도 이미 병이 시작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은 우리 흔히 아는 협심증, 혈관이 좁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 혈관 찍어보면 깨끗한데 숨찬 분들이 있어요. 심장 원인으로. 네. 심장이 그냥 붓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근육 붓듯이. 심장이 붓는다고요? 예. 이게 제일 많은 게 고혈압이죠. 예. 혈압 자꾸 이제 그 높은 혈압을 갖다가 온몸에 줄래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붓게 되고, 판막증 같은 것도 예. 이제 피가 차도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붓는 증상, 그러니까 부종도 심장 건강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붓는다. 되게 이제 선생님 요즘에 다리가 자꾸 부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크게 딱 두 가지예요. 예. 콩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배설을 못해서 오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간단한 피 검사 한 번만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소변 검사 해봐도. 그 다음에 흔히 보는 게 심장이 수축, 그러니까 이 피가 잘 안 도니까 이게 다리에 자꾸 그 피가 고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발등이 붓다가 그다음에 이제 무릎 아래로 붓다가 나중에 허벅다리, 아주 심한 분들은 복수까지 차요. 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러서 와서, 그러니까 피가 또 안 돌고 압력이 안 나오고 또 심장에서 피를 빨리빨리 이렇게 빨아들여야 또 내뿜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빨아들이는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 피가 못 들어가고 폐나 배나 간이나 이렇게 다리에 다 고이게 되죠. 예. 하여튼 분노 증상은 원인이 뭐 굉장히 많아요. 알부민도 떨어져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알레르기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생명과 큰 기자는 없지만 심장 때문에 올 때는 상당히 곧 이어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시죠. 네. 네. 불면증의 소화불량, 피로감까지 이런 부분들이 심장 건강에 이상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일까요? 피로감은 많이 옵니다. 피로감. 예, 일단 순환이 안 되니까 전신의 뇌나 팔다리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 못 해주고 네. 또 노폐물을 빨리 끌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 끌어오니까 피로감이 많이 오고 그리고 소화불량도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피가 빨리빨리 못 돌면은 피가 고이는데 그게 위나 장에 있는 혈관에도 고여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 보면 소장 대장이 부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불량으로 왔다가 나중에 심장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불면증이 심장으로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네. 숨이 차서 못 주무시는 분들은 덜어 있으세요. 근데 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의 불면증 주 원인은 심장보다는 그냥 나이 드셨거나 딴 원인이 많으시겠죠. 네. 네. 뭐 증상으로 보면 다른 질환들 역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 텐데요. 심장 건강하고 관련한 증상들의 특징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첫 번째 보면 움직일 때 숨찬 거. 움직일 때 숨찬다. 예, 제일 흔한 게 예전에는 내가 한 10분, 20분 잘 걸었는데 네. 요새는 한 5분만 걸어도 숨이 차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엘리베이터 안 타고 조금 걸어가 봤더니 요즘 왜 이렇게 숨이 찬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숨찬 게 하나 있고 더 나쁜 거는 가슴 통증이죠. 가슴 통증. 예, 그러니까 숨찬 거와 더불어 가슴이 답답해지고 제일 나쁜 증상은 이런 숨차고 답답한 게 오면서 식은땀이 나거나 얼굴이 노래진 거는 아주 위험한 상태세요. 예.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 빨리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죠. 예. 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같은 게 또 심장 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는 말도 하던데요. 네, 호흡곤란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숨차다고들 표현을 하시는데 예. 이 어지럼증은 사실 원인이 제일 많은 거는 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귀 안에 이제 달팽이가 내상인 경우가 있는데 네. 내가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다. 아니면 그런 분들은 어지럼증이 가끔 하다가 심장에 맥이 고르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잘 뛰다가 좀 잘 안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거나 너무 빨리 뛰면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내가 좀 위험인자가 많다. 그러니까 배도 많이 나오고 어떤 분들이 이제 약을 드시고 나서 어지럼증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약 중에 맥을 굉장히 느리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네. 얼굴색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창백해 보이는 건 또 심장 이상의 신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상식적인 거지만 얼굴 창백해지면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갑자기 놀래서 이렇게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져도 근데 그런 거는 좀 앉아 계시면 누워 계시면 금방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답답해 가슴 아파 이런 거를 얘기하시다가 식은땀을 흘리든 안 흘리든가 간에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는 혈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를 나이를 불문하고 이런 증상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럼 심장 질환을 알리는 전조 증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좀 증상이 다릅니까? 예, 이게 참 잘 속으세요. 네. 이게 남자분들은 특히 이제 60 넘으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되게 심근경색증 혈관이 막혀도 가슴이 아프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나 아파 죽을 것 같아 병원 가자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은 자꾸 오늘 왜 이렇게 미식겁지 기운 없지 눕고 싶어 이래서 병원을 늦게 가서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으세요. 오히려 메스껍고 그런 느낌으로 오는군요. 자꾸 눕고 싶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거를 호소하시면은 한 번쯤은 심장 생각해 보시는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영국, 외국도 똑같아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네. 더 잘 챙기셔야겠네요.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을수록 걱정도 더할 텐데 그러니까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챙겨야 하는 검진이랄까요? 확인해야 하는 수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자주 혈압 재시고요. 혈압. 근데 국가검진 꼭 하세요. 그러면은 콩팥이랑 웬만한 거 다 체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심전도 또 가격도 굉장히 싸요. 3,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거 정기적으로 찍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당뇨나 담배 피거나 복부병 있으면 그거를 잘 컨트롤하시면 심장병은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네. 혈관 검사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검사를 해서 의심이 됐을 때 심장 CT나 조영술 같은 거라면 확진을 할 수 있죠. 다 하시는 건 아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터 동혜원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요즘 혈압 재면서 맥박도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혈압도 그렇고 맥박도 그렇고 자꾸 잴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공책에 매일매일 적어두긴 하는데요. 맥박을 1분 동안 숨을 안 쉬고 재고 있는데 제가 호흡이 딸려서 그런지 숨을 참고 가만히 맥박을 재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맥박을 잴 때 왼쪽 손목, 오른쪽 손목을 다 재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지 모르겠고요. 또 집에 있는 혈압계로 쟀을 때랑 밖에서 뭐 약국이나 병원에 있는 혈압계로 쟀을 때랑 그때 다 다른데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맥박을 점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젠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같은데요. 맥박 점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게 이제 그 우리 손목에 보면 팔딱팔딱 뛰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평소에 자꾸 만져보면은 이게 규칙적이구나. 1분에 몇 번 뛰나를 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 이분은 굉장히 고생하시네요. 맥박 잴 때 숨 참으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고 꼭 1분 안 재셔도 되고 네. 30초 재서 곱하기 2 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말씀이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하는 거랑 똑같으세요. 오셔서 이제 밖에 혈압기가 큰 게 있잖아요. 예. 거기를 한 5번, 6번 재세요. 나중에 왜 이렇게 많이 재세요? 그러면은 잴 때마다 혈압이 틀려요.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혈압은 초 단위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면 금방 올랐다 좀 쉬면 떨어지고 그러세요. 근데 정상 범위 내에서 5나 10 차이 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 네. 그리고 왼손 오른손 맥박은 똑같으세요. 대개는 이제 본인이 오른손잡이면은 왼손으로 해서 오른쪽 맥을 잡으시고 또 반대편이면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건강한 성인의 맥박은 1분에 어느 정도를 말하는 되게 걸까요? 이제 정상은 60번에서 100번이라고 그러는데 60번에서 사실은 100번. 100번은 좀 너무 빠른 거고요. 예. 보통 정상인들은 재보면은 한 70에서 80 사이 뛰세요. 근데 맥박은 사실은 느린 게 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려서 50대도 1분에 50번밖에 안 뛰어도 건강한 분들 많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 마라톤 하는 분들은 40이나 35번밖에 안 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하기 나름이죠. 근데 하여튼 조금 정상이라도 빠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운동 부족인 분들이 많죠. 네. 이분은 매일 맥박수를 적어둔다고 하셨는데 이건 좋은 습관 아닐까 좋은 싶어요. 습관이죠. 거기다 혈압까지 재시면 더 좋은데 양쪽에 재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네. 그리고 혈압도 그렇고 맥박도 잴 때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차 범위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혈압의 정의가 지금 140에 90, 그러니까 위에 혈압 140, 아래 90인데 그것보다는 그냥 130에 80 정도로 잡으시면 제일 좋고. 130에 80. 네네. 그러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들어가시는데 네. 어떤 때는 재면 110에 70, 어떤 때 재면 130에 80 나올 때 있어요. 두 개 다 정상이신데 네. 아침에 재면은 좀 높고 저녁 때 재면 조금 낮으세요. 그리고 또 기분 나쁘면 또 올라가고 네. 커피 드시면 30분 동안 맥박이 빨라지세요. 90 정도. 그래서 그런 거 좀 피하시고 담배 한 모금 빨아도 맥박 빨라지고 혈압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하셔서 자주 하루에 뭐 맥박은 자기가 자주 재실 필요 없고 가슴이 뛴다 그럴 때만 재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평소에 정상 맥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꾸 만져봐서 오늘 가슴이 뛰는 때 진짜 가슴이 맥이
빨리 뛰는 건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불규칙한 맥이 있어요. 예. 둥따당 두당당한 예. 그런 게 나오나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예. 네. 자, 그럼 부정맥의 위험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점검이나 예방을 위한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쉬운 게 본인의 맥을 자꾸 잡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테레비 볼 때도 잡아보시면은 나중에는 딱 잡으면 2, 3초 만에 자기 맥박이 알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쉬운 거는 또 병원에 가서 심전도 한번 찍어보고 또 하나는 그래도 걱정되면은 24시간 동안 조그만 기계 달고 있으면 이 맥박이 1초도 안 쉬고 주무시 다 기록되는 그런 것도 있으십니다. 네. 이제 겨울입니다. 이게 심장 건강을 좀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예. 지금 차라리 막 1월 달까지 추울 때는 환자가 적은데 지금 막 추워질 때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나가실 때 네. 반드시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준비 운동 하고 나가시고 새벽에는 삼가시고요. 네. 미세먼지 많은 날은 그냥 운동하지 말고 집에 계세요. 그것만 지키셔도 좋고 본인이 드시는 약이 있으면 꼭 반드시 챙겨 드시고요. 네. 새벽 운동 같은 거는 별로 몸에 안 좋을까요? 모든 어린애 포함해서 사람들은 취침에 1시간 전부터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네.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협심증이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에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새벽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많이 쓰러져서 오세요. 그러니까 제일 따뜻한 게 지금 1시, 2시쯤이거든요. 네. 그때 좀 많이 하시고 예. 아니면 10시 넘어서도 좀 괜찮고 옷 잘 입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네. 운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이에 따라 틀린데요. 예. 일단 50 넘으시면 60 넘으시면 저는 걷는 걸 추천해요. 걷는 거. 네. 그러니까 걷는 거는 이 90까지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이세요. 예. 그리고 여유가 되시다면 근력 운동. 예. 뭐 꼭 헬스 안 가셔도 이게 뭐 발가락으로 이렇게 자꾸 서보기 그리고 이제 악력기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런 거는 텔레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시면서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아령이나 그런 거 좀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스오근도 오늘은 또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